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혹시 관동별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마용성을 뛰어넘어 관동별곡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 지역이 어딘고 하니 관악구와 동대문구를 일컫는 합성어입니다. 재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도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오늘 1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전화 받겠습니다. 02077-6357번으로 받을 거고요. 금요일에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백미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버릴 거 없이 가득 모아서 가지고 오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지방선거 후에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역시나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내용이 대체 얼마만큼의 세수가 거치느냐,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느냐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2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는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가장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안에서 4안까지 지금 나왔죠. 그 1안은 가액 비율 인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시가, 주택 공시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주택 공시가는 시청에서 매년 4월 30일 날 공시가 되는 금액이고요. 단독주택은 4월 30일 시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5월 30일 날 공시를 하는데 공시된 금액이 공시가액입니다. 공시가액을 빼서 어느 정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80%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겠죠.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세율을 먹여서 부동산세가 책정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가액 비율을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지금 80%입니다. 80% 자체를 5% 또는 10%, 20%까지 그래서 총 해서 100%까지 인상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세수에서 100%를 공정가액 비율을 높이게 되면 앞으로 거칠 세금이 얼마냐면 4천억이라는 세수가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개인이 이제 주택이 1주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돼 있죠, 현재까지는. 근데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여러 자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합산해서 6억 이상일 경우에 이제 내게 되는데 그 비율 자체가 80%에서 100%까지 1년, 2년 나눠서 1년에 90%, 2년에 100% 이렇게 차등을 둬서 이렇게 높이게 되면 세수는 약 4천억 정도 거치게 됩니다. 네. 자, 이 안 같은 경우는 세율을 인상한다는 얘기죠. 세율이 지금 0.5에서 2.5%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돼 있는데 이 세율 자체를 공정가액 비율 과세 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이 되는데 그 세율 자체를 높인다는 겁니다. 0.5%를 올리고 할 경우에는 이게 차등의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6억 이하는 그 세율 자체를 0.5%하고 6억에서 12억까지는 0.8%, 그다음에 12억에서 50억까지는 1.2%, 50억에서 94억까지는 1.8%, 94억 이상은 2.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거치냐면 8,835억 원이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안입니다. 3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가액 비율을 80%로 올리고 85%로 올리고
세율까지 같이 동시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율 자체가 1조 881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90%까지 공정가액 비율을 또 90%까지 올리게 되면 1조 3천억의 세수가 또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사안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현재 그 9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9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세율 자체를 2에서 10%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세율과 동시에 같이 올릴 경우에는 세수가 1조 866원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그다음에 주택을 1주택이지만 9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수가 내야 될 과세 금액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동산세, 보유세 또는 거래할 때 나타나는 취등록세, 그다음에 팔았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그게 바로 거래세인데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유세를 늘린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보유세 자체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낮게 책정이 된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우리나라인데 지금 다른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죠. 하지만 거래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위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 미국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유세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막대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죠. 많이 상승이 되게 되면 보유세 자체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랭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세 자체도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에 랭크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 보유세 할 것 없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세나 취등록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지금 국가에서 경유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자, 경유세가 지금 낮게 책정이 돼 있죠. 하지만 휘발유세 같은 경우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유세를 지금 낮추게 된다고 해서 반발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죠. 경유세를 낮출 게 아니라 높일 게 아니라 높일 게 아니라 휘발유세를 낮춰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휘발유세도 그대로 높게 유지를 하고 경유세까지 같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유세나 거래세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게 되면 일단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취등록세 85% 감면, 그다음에 재산세는 많게는 75% 감면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투자를 했던 분들이 보유세 증대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아무래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세금 관리에도 힘쓰시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4분, 201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 3억 4,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9,7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9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600만 원 전망됩니다. 논현동입니다. 인기 주거지역으로도 거론되는 곳이죠.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알아볼게요. 네, 입지 여건을 보게 되면 그림상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강남의 한복판입니다. 지금 현재 9호선을 보게 되면 고속터미널 4평, 그다음 신논역, 원주, 선정동, 삼성중앙, 봉은사, 그다음에 앞으로 연장 사업이 되는 신잠실역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7호선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2호선까지 그래서 다중역세권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원주역에서 4분 거리,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금성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물건을 보게 되면 지금 상권 자체도 지금 잘 형성이 돼 있죠. 신논현역 상권,
그리고 강남역 상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권 자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건지에서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해서 상권지에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회식을 하고 집에까지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단부를 보게 되면 압구정동 현대 한양 아파트 재건축이 있죠. 지금 많이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 지금 많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아파트에서 높은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쪽에 어떤 편의시설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로수길 역시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리에 보면 국제1호 복합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테란노가 업무 밀집 지역이었죠. 지금도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떠오르고 있는 핵심 밀집 지역이 업무 지역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지역 자체가 언주역과 봉은사로 주변을 통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 곳 자체에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 우량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위치가 지금 언주에서 4분 거리인데 이 지역 자체는 의료관광 특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병원 사거리라고 합니다. 차병원은 그야말로 여성 전문 병원이죠. 지금 외국에 있는 유럽이나 아니면 저쪽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불임 치료를 하고 이쪽에서 좋은 결과가 소문이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에서 지금 불임 치료나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차병원을 필두로 해서 이쪽 지역이 의료관광 특구가 되면서 많은 성형 관광과 그다음에 여성 전문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 성형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의 어떤 임차 성격을 보게 되면 단기 임차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단기로 임차 수익을 낼 경우에는 보증금은 적게 하고 월세를 많게 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자체가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발 호재를 보겠습니다. 일단 그 국제1호 복합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국제1호 복합지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하 6층으로 해서 잠실 운동장에 30배 크기로 해서 KTX와 GTX A 노선과 C 노선, 신사 유례선, 그다음에 남부 광역 급행철도, 그다음에 버스가 현재는 48개 노선이지만 90개 노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하에서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 그 관광객 플러스 이용객들 그리고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 한 58만 명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권이 그만큼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건물 자체는 현재 지금 완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완공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건물 내부를 보시고 외부도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그다음에 다용도실까지 꾸며져 있는 투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대리석 마감을 했고요. 내부도 그 바닥 자체가 거실 자체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를 풀옵션 장착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몸만 들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에 맞춰주셨을까요? 네, 3억 4,600만 원입니다. 지금 강남에 맞게끔 그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실평수를 보게 되면 12.4평입니다. 실평수가 분양 면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20평에 가까운데 실평수는 12.4평이기 때문에 넉넉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증금이 2억 9,7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제하하시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제하하시게 되면 4,900만 원이면 강남에 언주역 4분 거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 2천만 원에 13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를 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2,6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논현동 다녀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알짜 정보 공개할게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인근이고요. 201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8,4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1,3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어떤 매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건대 입구역입니다. 많으신 분들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강남 쪽에 어떤 그 지가를 올릴 수 있는 진앙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입니다. 그래서 국제기로 복합지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먼저 올랐고 그래서 차근차근 물결의 파동처럼 멀은 곳까지 금액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남권이 아니라면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염두에 둘 게 교통이 그만큼 편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호선과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출퇴근역입니다. 2호선은 삼성역이 되겠고 9호선은 봉은사역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호선 라인에 6정거장에서 7정거장 사이에 있는 그러한 물건지에 투자를 하면 좋고 9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거주 비용이 싼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교통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물건 자체는 지금 2호선입니다. 2호선과 7호선. 그러니까 2호선, 9호선, 7호선이 강남을 가로질러 갑니다. 물론 세로축으로 가는 것은 분당선이겠지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러한 노선 자체는 2호선, 7호선, 9호선인데 그중에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건대 입구를 간다는 얘기죠. 7호선과 2호선이 가기 때문에 환승역세권이면서 학생들이 지금 한양대가 23,000명, 그다음에 건국대가 24,000명, 그리고 세종대가 16,200명이기 때문에 6,100명의 학생들, 대학생들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면서 이쪽 상권이 우리나라에서 매머드급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흘러가는 상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거기서 소비를 하는 그런 상권으로 형성이 잘 돼 있는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 이마트까지 있고요. 이 물건 자체는 스타시티가 지금 몇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타시티를 빼고 롯데백화점을 빼고 바로 첫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자, 건대 입구역이고 이게 7호선입니다. 2호선 환승역세권이면서 이쪽 상권이 건대역 마세거리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양코츠거리 상권 이렇게 3가지 상권이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이쪽 상업지역이 그 종상향이 되면서 준주거 지역에서 종상향이 돼서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요. 롯데백화점과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대 맛집거리, 건대 로데오거리, 양꼬치거리 그리고 이쪽이 지금 작년에 그 종상향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명도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넓은 부지인데 지금 6개 동이 들어옵니다. 6개 동, 26층짜리 6개 동이 들어오면서 이쪽 상권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지금 개발 호재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동서울 터미널이 또 현대화 사업이 또 계획이 잡혀 있죠. 그리고 자영동 재건축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롯데월드도 바로 강 건너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그런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서울숲이 지금 바로 옆에 있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죠. 50층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 한양 재건축도 있고 그다음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그리고 잠실 5단지 재건축 그다음에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미 골조는 완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수 자체가 매우 넓습니다. 22평형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 투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이 3베이 구조인데 안방도 크고 작은 방도 크고 거실도 넉넉한 구조가 될 수 있겠죠. 28평 그 넓이의 구조라 앉아서 TV까지 거리가 한 28평 아파트 정도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내진 설계는 뭐 당연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의 특징은 유럽풍으로 고급스럽게 지어진다는 거죠. 내부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 도기 자체가 호텔에서 5성급, 6성급 호텔에서 이용하는 그런 도기를 사용해서 화장실을 꾸몄습니다. 무인 택배함과 엘리베이터 CCTV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얼마 정도일까요? 네, 22평 아파트인데 3억 2,300만 원입니다. 이걸 22평에 나누기 3억 2천만 원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1,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증금은 2억 8,4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건대 입구역에서 5분 거리 W역세권입니다. 상권이 잘 갖춰진 곳에 3,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증금은
월세 같은 경우 2천만 원, 120만 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을 빼시고 월세 투자는 1억 1,300만 원의 건대 입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1부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